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전국에 있는 120만 채 전세의 절반이 깡통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에서 경고를 했죠. 네, 한은이 보시면은 이 분석을 제대로 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분석을 잘하는 곳이 미국의 골드만삭스, 네, 예측도 잘하고 분석을 잘하는데 한은의 경고는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어쨌든 한은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경고냐? 120만 채에 달하는 이 대한민국의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세 가구에 네, 전세금 떼먹힌다. 네, 떼먹힐라 노심초사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깡통 전세가 1년 새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계약을 앞둔 뭐 두 채 중 한 채.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임대 물량 중에 50%는 무엇이란 얘기죠? 120만 채니까 이게 깡통이란 얘기입니다. 두 집 중에 하나는 보증금 못 받는다는 얘기죠.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뭐 두 채 중에 한 채니까 뭐 이거는 뭐 지금 거의 뭐 5분의 1, 2분의 1, 네, 지금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세입자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하는 전세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이다. 역전세 위험이다 그런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아까 기사에 있듯이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깡통. 그러니까 전세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에 절반이 또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개판 5분 전이 됐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원인도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답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마지막까지 들으시면은 그 이유와 원인, 해답까지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의 시작이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은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규제 지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규제 지역을 만들어 놓습니까? 한 시세가 1에서 한 2% 정도 올라 버립니다. 부동산이 플러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아니면은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한다? 규제 지역을 만듭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정 지역을 만들어요. 그다음 조정 지역을 만들었고 또 여기서 1에서 2% 정도 또 시세가 올라 버립니다. 그다음 어떻게 만듭니까? 투기 과열 지구로 또 지정을 해버리죠. 그럼 투기 과열 지구에서 또 1에서 2% 또 올라 버립니다. 플러스가 되면은 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투기 지역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인들이에요. 국토부 장관도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다 정치인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뭔가의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50%는 무주택자죠.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규제 지역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조정 지역 대상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됩니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다? 대출입니다. 대출. 그런데 대출뿐만이 아니고 뭐를 또 만들어놨어요? DSR을 또 희한한 걸 또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어때 선진국에서 뭐 한다고 해서 하니까 또 어디 들고 왔어. 여러분들 의식주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의식주에다가 DSR을 적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DSR을 어떻게 주담대에다 연결을 시킵니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예? 주택담보대출은 의식주 중에 하나의 대출인 겁니다.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아프리카에도 이거 안 합니다. 네. 어디 뭐 북극이나 저 남극에 가도 이런 거 안 해요. 뭐 리따라만따라 공화국이라든가 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까요? 지금 뭐 은하계를 가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가도 이런 거 없어요. DSR은요. 절대로 의식주에다가 하질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DSR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DSR을 만들어 놓으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이제 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절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까?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 서민들. 자, 서민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사다리를 다 끌어놓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대출이 규제되니까 이제는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절단내는 것이 바로 DSR 규제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는 LTV, DTI 이거 충분해요. 왜 만들어 놓죠 이거? 예, LTV DTI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시작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또 시리즈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규제 지역이 되고 나면요, 고분양가 지금 관리 지역이라든가 분양가 상한 지역이 이게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규제 지역이 되면서부터 조정 지역이 되면서부터 무엇이 따라오죠? 첫 번째는 대출이 따라오고, 두 번째는 뭐죠? 분양가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조정 지역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규제 지역이 되는 순간부터.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한 가지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시세 이하로 되는 거죠, 시세. 많으면은 50% 이하. 자, 그러면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에게는 절망이 막 싹트고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들어가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금 조정 지역, 대상 지역부터 시작해서 되니까 자, 이거는 약간의 뭔가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희망. 무주택자들에게 약간의 희망이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집도 싸게 살 수 있겠나라는 이런 어리석은 또 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막 분양가 상한제가 지어지고 규제 지역이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출도 되고 분양가도 규제가 되지만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공급. 네, 당연한 거죠. 분양가도 제값을 못 받는데 어떻게 좀 분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시행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양가는 싸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분양가는 관리 지역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분양가는 낮아졌어. 그런데 대출은 다 막아놨잖아요. 서민들에게. 대출은 못하게 막아놓고. 자,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환장을 하기 시작해요, 환장. 자, 여기서 이제 환장이 시작하면서 이제는 극도의 어떤 흥분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흥분. 로또죠, 로또. 이게 바로 로또 분양이라고 합니다, 로또 분양.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로또 분양. 그러니까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위장전이, 위장결혼, 위장임신은요, 기본이에요.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쌍둥이 나왔다고 지금, 지금 엑스레이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가 지금 갑자기 2명이 된 거야. 자, 이게 모든 이유가 무엇이다? 로또 때문이죠, 로또 분양. 로또 분양이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전국이 무엇이 되냐? 이제 투기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투기판. 전국 부동산은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투기판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것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부가 처음부터 규제 지역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도 잠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규제 지역도 안 만들고, 대출 규제도 하지 않고, DSR도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조정 지역 때 하지 않았으면요, 이 투기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나가 엄청나게 귀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광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양시장을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전국이 이제 투기판이 되는 겁니다. 전국이 투기판. 자, 이 투기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거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분양 당첨되긴 어려우니까 입주권을 사자는 겁니다. 입주권을 사게 되면은 나는 분양 당첨이 되지 않아도 내가 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판 5분 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치인들이. 예, 정치인들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그 기간 동안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으로 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짓을 했던 겁니다. 계속. 이전 정권, 전 정권, 전전 정권 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은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대출은. 은행이 결정해야 되겠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은. 망하든 말든 이거는 개인의 결정입니다. 개인의 결정이고 개인의 모든 것들을 책임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수급이라고 하고. 근데 아파트 시세는 무엇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까? 이거는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놔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정부가 손을 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대출도 정부가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자본력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모았는데 10년, 20년 돈을 모았는데 청약에서 계속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국은 투기판이 되고 시세는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제 증오를 하기 시작합니다. 증오. 어떤 증오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무주택자인데 집을 가진 자에 대한 유주택자에 대한 증오심이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집이 없는데 너는 집이 있어.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게 뭡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죠? 무주택자의 증오심을 이용을 합니다. 아주 교묘한 것도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그래, 너는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전세는 해줄게, 전세는. 전세는 어떻게? 대출을 풀어줄게. 너는 전세를 살 수 있어. 집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집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집이 없는 너희 같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나쁜 사람 우리가 지금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파간다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선동이 들어가는 거죠, 선동. 착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대출을 해줄게. 이게 지금 시장경제 논리로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래, 너희들은 집이 떼먹지 않을게. 전세 보증보험도 해줄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판이 어떻게 돼요? 전세의 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비대해지면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빌라 원룸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빌라 원룸도. 가치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가구에, 전체에 있는 가구당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가 전세 때문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세를 빼고 나면요, 전 세계에서 가계대출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판이 커지는 걸 또 무엇을 탓하십니까? 또 DSR을 또 이제 규제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이 시작부터 잘못됐죠. 모든 것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시장 경제의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가 없고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이는 공산주의 논리죠, 전부 다.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전 정권, 전 정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만큼은 다 공산주의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전부 다 사회주의 정책. 이게 왜 사회주의 정책입니까? 여러분들 집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맞박이 잘 적어야 됩니다. 집주인은 무엇을 갖고 있죠? 담보로 갖고 있죠, 담보. 자, 그런데 세입자는 어떻습니까? 임차인, 세입자는 무엇이죠? 담보가 있습니까? 담보가 없죠. 아예 없습니다. 신용이에요, 신용. 전세대출은 전부 다 신용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이거를 보증서를 끊어놓으니까 은행은 무위험 수익을 얻는 겁니다. 전세 보증서만 들고 오면은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니까 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대출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로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한 짓은 뭡니까? 집주인은 담보권이 있는데 이거를 대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대출은. 여러분들 시장 경제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집주인은 담보권이 있어, 담보가 있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런데 대출을 막아버려. 그런데 세입자는 어떻게 습니까?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대출을 늘려줍니까? 어떻게 늘려줘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대로 따지면요, 임대인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확대를 시켜줘야 되고, 자, 임차인, 세입자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사실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시장의 논리죠. 이제까지 정권에서, 지금 현 정권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부의 논리는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리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개판노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막아버리고, 담보가 없는 세입자에게는 신용 그리고 대출을 늘려버린다. 담보가 없는데. 자, 이 모든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규제지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제지역부터 시작해서 주담대가 또 대출 규제 막아버리고, DSR 규제 막아버리고, 의식주에다가 DSR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 그리고 상한제를 또 만들어 버렸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무엇이죠? 왜 분양가를 정부에서 정하나요? 이게 시장 논리에 맞습니까? 공산주의 논리 아니에요. 이게 사회주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될 사람들은, 아이도 낳아야 될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집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증오심만 커지게 되는 거고, 로또 분양, 이거 몇 개에 당첨되지도 않는 거, 로또 분양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세입자들에게 이제 뭔가 선심성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전세라도 살 수 있게 해줄게. 전부 다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전세 보증보험 확대해주고, 전세판이 어떻게 됩니까? 가계대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배가 커졌습니다. 3배, 4배, 그냥 규모가 엄청 커지게 된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막아버리고,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늘려버렸다. 자, 이 모든 것들 의 시작은 규제지역을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됐다.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만들고, 정부에서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여러분들 만들 거예요. 잘 알 겁니다. 맨날 우리가 보시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만듭니다. 이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마다 휴유증이 없을 때가 있나요? 항상 휴유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휴유증은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항상 서민들이죠. 자살을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키우면서 어떻게 돼? 빌라 원룸 같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것까지 판을 다 키우면서 서민들만 계속 자살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유가 뭐다?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다 터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 이 주거에 관련된 모든 정책은 민간에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부동산 정책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잘 기억해야 됩니다. DSR은 의식주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주거에다가는 DSR을 적용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이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거에다가 DSR을 적용하는 대신에 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풀어놓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정말 이 정부 관계자 원희룡 장관이 제발 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네.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정도의 조금 그 이상의 조금 의식 수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